주식시장이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상하원 뭐 둘 다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은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상황을 보면 그런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중앙은행도 금리 올리도록 많이 밀어붙였고 그리고 이제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공화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권은 미국이 공장 지어서 다 해야겠다라는 건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동맹국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 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동맹의 훼손을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은 필요 없다라는 건데 뭐 가장 일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체결국인데도 지금 이제 현대차가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면 새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광물이나 이런 것들 미국 내에서 다 조달할 수 없는데 이거 이제 뭐 앞뒤 안 보고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수정 필요하다. 근데 지금 뭐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갑자기 최근 1, 2주간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지금 놓고 보면 공화당이 결국엔 압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조금 실망할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빙이기도 하고 아마 이번 확인하셨겠지만 우편 투표 비율이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이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보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의 어떤 이 독주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그렇죠. 셈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어떤 결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손 부장이 정리를 하셨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그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CNBC가 CFRA 리서치라는 곳에 통계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걸 정리한 건데요. 민주당이 물론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일 경우도 있지만 오늘 지금 해당되는 민주당이 대통령일 경우를 정리를 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양원을 분할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주가가 13.6% 오른다. 공화당의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면 13% 오른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하면 9.1% 오른다. 일단 오르기는 오르는 모양입니다. 중간 선거가 끝나면 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증권회사 입사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통상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보면 저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시장인데 공화당은 아시겠지만 감세를 좀 더 좋아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감세나 내지는 이제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쪽에 지나치게 이제 정책이 쏠림이 있게 되면 과도하다라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정말 순수하게 펀더멘탈로만 움직일 때 가장 편안한 시장이 되는데 정치 이슈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갖고 가는 게 훨씬 주식시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황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림이니까. 근데 뭐 일단 상원까지 가져가면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했던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상원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경우가 가장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의회를 장악했을 때가 자산 시장에는 더 유리했더라라는 통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은 있고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일 경우에 증시가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민주당이 또 좋아하는 산업 그리고 민주당이 좀 밀어주고 싶은 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를 장악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산업 보면 메디케어 관련된 수혜주들 결국 헬스케어 관련된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헬스케어 쪽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아시겠지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가게 되면서 아 이렇게 되면 구도가 좀 바뀔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CNBC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산업이 유리할까? 방금 이제 민주당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화당이 집권하면 어떤 산업이 좋을까라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국내 에너지 섹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뭐 한마디로 화석연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회사는 방금 민주당 집권할 때도 헬스케어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CNBC에서는 약값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를 공화당이 조금 용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헬스케어 회사도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냉정과 관련이 있고 조금 좀 애매하긴 할 텐데 군수산업과 사이버 보안 회사가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선거 갖고 너무 바로 주식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쪽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번 국내 에너지 섹터는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대체 에너지들은 간헐성의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이 안 되고 내지는 구름 껴서 태양이 안 뜨면 발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보조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ESG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지금 장악한 걸로 지금 나오게 되면서 네. 아마도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분위기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까 방금 보여주신 표에서 1번은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2번도 사실은 절반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일대 헬스케어가 좋은 거는 맞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었던 게 IRA라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 약가인하 조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또 이제 인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제약 회사들과의 협상권 뭐 이런 부분에서 그 규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가 인하 압력이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군수 산업도 사실은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방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휴전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첫 번째 한 두 번째 달 정도 됐을 때는 푸틴이 너무 못된 것 같고 사람을 막 죽이게 되는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되고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 전쟁이 왜 안 끝났는데? 라고 봤더니 미국이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빠방하게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공화당은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선거 전략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상하원을 다 가져가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백지수표 지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전쟁이 좀 조기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아직 판세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화당이 원래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군수산업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좀 아닌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로서는 관심인데, 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만약에라도 사실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갔으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개정 기대감이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편 투표가 다 발표됐는데도 상원에서 그냥 민주당이 수성을 한 거로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은 IRA 개정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통령 사인까지 해서 통과는 됐는데 하위 규정,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광물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차종을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을 할 건지 아주 세세한 규정, 그 하위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위 규정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달라라는 그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노력은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좀 이 어떤 의회에 대한 좀 파워가 좀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사실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중간선거 후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았다. 네. 내지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경제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수요를 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의외로 막판 한 2주간 공화당이 둘 다 가져간대라고 해서 막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의외로 또 선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정책이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최근 2주간 공화당이 이긴대라고 하면서 달러가 상당히 많이 약세로 갔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많이 반등했고, 근데 만약에라도 상환이 결국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로 되게 되면 최근 올랐던 부분들을 토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내일 결과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시장 변동성이 좀 다시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질문지 중에는 아마 현대자동차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조금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네, 사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도 절대 쉽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도 사실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은 사실 지금 또 민주당이 접전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기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IRA라는 법안 자체가 이미 대통령 사인까지 다 끝난 법안이고 이게 이제 개정이 되려면 상원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지는 않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위 규정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게 미국 우선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요번에 이제 한 달 전쯤 나온 걸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좀 지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완성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조립 공정은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예전에 했던 전략이 이 소재는 우리 없이 안 돼. 이 부품은 우리 없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일본을 빼놓고 가기가 어려운 공급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한국 부품과 내지는 한국 소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기술로 승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도 이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정책들을 피는 게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